안녕하세요. 지금 뭐 경기도가 우선 10만 원씩 또 나눠주고 또뭐 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도 이제 작년 돈을 뿌려대서 이제 여당이 돈을 톡톡히 받습니다. 우리가 이걸 나랏빛, 나라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친 거는 확실합니다. 나랏빛을 누가 어떻게 갚나 이 궁금하시겠죠. 나랏빛이 걱정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랏빛이라는 게 뭐고 나랏빛은 누가 갚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크나큰 경제 상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상식적인 설명을 한번 오늘 드리겠습니다. 나랏빛 누가 어떻게 갚나, 국민에게 뿌리는 돈은 어떻게 마련되느냐,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건 어떻게 마련하느냐, 막 찍어내거나 돈을 막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거나 조폐공사에서 또는 외국 또는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국제금융회사에서 빌려오거나 또 세금을 왕창 걷거나 국가가 차용증, 이걸 채권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차용증은 채권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국민이나 기업체나 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에게 뿌리는 돈은 그렇게 마련이 됩니다. 우선 돈을 막 찍어내서 국민에게 돈을 준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금방 휴지 조각이 되죠. 인플레가 됩니다. 그래서 리아카에 돈을 싣고 휴지를 사러 리아카에 돈을 싣고 가서 한 보따리 돈을 줘야 휴지 한 통을 살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사회주의가 아닌 한 이런 짓은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또는 국제금융기구, IMF, 모니터리 펀드,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죠. 또 IBRD, 세계은행, 또 어느 나라의 정부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나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줍니다. 빌려서 무상으로 주는 돈은 절대 국제금융기구나 외국에서는 안 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공장을 하거나 이럴 때 빌려주지 절대로 안 빌려줍니다. 또 국제금융회사, 큰 금융회사들이 많습니다. 국제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공짜로 퍼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신용이 하락합니다. 신용이 하락해서 말도 못 꺼내보고 돈거래도 막힙니다. 국제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다 국민한테 공짜로 퍼준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왕창 걷는다.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기업들이 투자도 못하고 줄줄이 망해버립니다. 세금 내느라고. 기업은 돈을 벌어서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대들보입니다. 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기업이 할 일이지, 그걸 지나치게 이익을 몽땅 100% 다 너 이익 얼마 났냐, 100억 났다가 100억 다 세금 내. 그러면 기업이 망하겠죠. 기업이 망하죠. 그럼 기업이 망하면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용도 없어지고 세금 내는 사람, 세금 내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왕창 걷어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용증. 국가가 쓴 차용증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채권. 그럼 차용증은 누구한테 쓰느냐?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국가는 차용증을 정원교한테 10,000원을 빌리기 위해서 정원교,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저거 이게 아니고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어디다 파느냐? 상업은행, 일반 시중은행 또는 기업, 개인이 강제로 인수를 하게 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차용증, 채권을 상업은행, 기업, 개인한테 강제로 인수를 시킵니다. 지가 집이나 땅을 살 때 매매 금액의 몇 퍼센트의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게 돼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집을 사면은 약 6, 70만 원의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 수요자가 됩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또 기업도 뭘 사채를 발행하고 할 때 채권을 사야 되고, 또 일반 상업은행도 강제로 또 채권을 정부한테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상업은행이나 개인, 기업, 개인이 채권 매입인 능력이 없다. 채권 매입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한테 채권을 강제로 인수를 시킵니다. 이거는 결국 돈을 막 찍어내서 금방 휴지 조각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몇 조의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데 인수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한국은행한테 인수를 시키겠다. 돈 찍어내는 놈한테 강제로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막 찍어내서 휴지 한 통 사는데 리어카에 돈을 싣고 가서 사야 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제 차용증을 쓰고 국가가 이제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갚느냐? 기간이 되면은 1년 기한, 2년 기한 그 채권이 되면은 발행한 채권을 어떻게 인수를 하느냐? 결국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채권을 그 돈으로 채권을 되사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빚이 줄고 상업은행, 기업은행 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나 기업이나 개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받고 내주고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또 왕창 거두면 젖자는 소가 죽듯이 기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기간이 되면은 그걸 다시 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내서 채권을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걷어서 살림을 잘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채권을 다시 되사줘야 됩니다. 세금을 충분히 못 걷거나 그래서 채권을 회수를 못하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국가 부도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발행한 채권을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다시 사서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죠. 내가 채권을 100만 원짜리 채권을 들고 2년 후에 기간이 만료돼서 이거 내놔라. 근데 국가가 돈 없어. 그럼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왕창 찍어서 만기가 된 채권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도보다 더한 인플레로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경제가 꽝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짜 돈 왜 안 고마운지 알아야 합니다. 공짜 돈이 절대로 고맙지 않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당장 코앞에 진상이라고 국민 몇 퍼센트는 표를 찍습니다. 돈을 주면은 100명 중에 다섯 명, 6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표를 찍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여당 아니면 이게 돈을 주겠어. 그러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런 포퓰리즘, 인기라고 그러죠. 인기 정책 펴는 정권은 절대 지위가 뽑지 말아야 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내년 2022년에 민주당은 전 국민에 100만 원씩 뿌리자고 덤빌 겁니다. 틀림없이 100만 원씩 주자고 덤빌 겁니다. 나라 빚이 얼마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53조입니다. 53조. 달러로 따지면 600억 불입니다. 600억 불.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10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준다. 이 나라는 정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무가 내려 하자고 덤비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는 정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1억씩 몇 푼 주고 나니까
시중에 돈이 풀려서 금방 물가가 뛴 거 요새 여러분들 겪고 계실 겁니다. 콩나물값 뛰고 두부값 뛰고 전부 다 약 20% 소비자 물가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은 돈 받고 나중에 모르는 물가에 다 뺏기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포퓰리즘을 펴는 정권 쥔 사람을 바꾸는 정권 교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머니에 당장 들어오는 몇 푼에 절대 흥분하지 말고 정권 응원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